하나 눌렀는데 시간 많으면 씨. 자, 동대전 고등학교 2학년 올림푸스 5강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5강. 자, 갑니다. 잘 집중하시고 지문이 엄청 길어요. 여기서의 커미트먼트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 자, 그래서 이 독해는 약속, 사회적으로 약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편해졌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 그런 거죠. 약속이란, 자, glue 접착제입니다. 붙여주는 접착제다. hold together, 함께 결속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묶어준다, 결합한다. 자, 결합해주는 ing 붙었죠? 접착제 입장에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능동입니다. 결합시켜주는 접착제이다. 이거는 특징적으로 인간적인 형태,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인간 고유의 형태, 인간만이 가지는, 인간이 혼자, 인간이 특징적으로 가지는 형태.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사회생활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인간만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를 서로 결속시켜주는 그런 접착제가 바로 약속이 됩니다. 약속은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약속은 개인의 행동을, 목적어, 개인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선생님하고 6시 40분에 수업하는 걸로 약속했어. 그러면 6시 40분이 되면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겠군 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플럭추에이션에, 그 플럭추에이션이 이제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단어인데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변동이라는 단어예요. 플럭추에이션, 변동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라는 뜻이에요. 변동을 하는 상황에서, 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측이 가능해요. 어떤 욕심 때문에 변동이 되는 겁니다. desire, 어떤 욕구라고 할까요? 너무 욕심은 너무 안 좋은 말이니까. 욕구, 그리고 관심. 욕구와 관심이 막 변동하는 상황에서도, 욕심 때문에 변동하는 상황, 관심이 이리저리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딱 기준을 잡아주죠. 그로 인해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이제 이게 재밌어요. 얘를 만약에 whereby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접속 성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얘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동사로 바뀝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어 집어넣으면서 바뀌고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관계 부사로 바뀌어버리면 얘를 갖다 주어 동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그 약속이라는 거니까 데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해주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로 바꾸면 문장 나와야 돼 라고 선생님이 언급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그놈들은 뭐를 쉽게 해줘요? facilitate는 쉽게 해주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획을 쉽게 만들어줘요. 계획하기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협조하기 좋게 해줘요. 공동의 행동에 대하여, 공동 행동에 대한 협조를 하게 해주고, 협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줘요.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다양한 주체, 행동 주체들이 관련을 맺고 있는,
관련해 맺고 있는 그런 공동 행동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세우고 협조를 하고 이걸 편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약속에 하는 기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 확실히 이제 썸네일이다.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인 참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알겠죠? 너네들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몇 개 했어요? 한 개밖에 안 했어요? 네, 겨우 하나 했습니다. 약속을 하게 되면 이런 점에서 좋다는 얘기죠. 자, 네, 다시 설명, 이제 온 사람을 위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온갖 인간 특유의 그런 어떤 사회생활의 형식들을 다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서 개인은 변동하는 상황에서도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계획을 쉽게 만들어주고 협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게다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형용사 나왔죠. 약속이라는 건 사람들이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뭐뭐하는 기꺼이 랄랄라한 행동을 수행하게 해줘요. 어떤 행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 수행하지 않을 그런 행동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었다면 하지 않을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는 그의 손님을 태웁니다. 태워요. 픽업. 태우고 그리고 나서 트랜스포트를 합니다. 트랜스포트 한다고 태워다 줘. 그들이 바라고 있는 목적지까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까지 태워다 줍니다. 왜요? 돈도 안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약속했으니까. 전치사라서 ing 나온 거죠.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그 서비스에 대하여 나중에는 그 택시 운전사한테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 손님, 요건 택시 운전사.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돈도 안 받고 나중에 태워다 주면 돈 주겠지라는 사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태워다 주는 거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약속이 없었다면 절대로 태워다 주지 않았겠죠. 태워다 주지 않을 만한 그런 행동도 그냥 기꺼이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있어요. 두 번째 예입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는 그녀의 난 남자라고 생각했어. 이런 건 편견이야. 건설 노동자 여자로 취급했네요. 자, 그 여자의 직업을 일을 해냅니다. 날마다 합니다. 왜냐? 그녀의 사장이 믿을 만한 약속을 했으니까요. 지불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건설 노동자에게 월말에 달이 끝나면 월말에는 월급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안 받고도 당연히 준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예가 나왔고요. 정말로 택시 운전사랑 그 건설 노동자는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돈을 또 지불 수단으로서 돈을 받아요. 돈을 받습니다. 돈으로 받아줘요. 또 이건 또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대가로 페이먼트, 지불로서 돈을 받아. 왜요? 단지 뭐 때문에 돈을 받아요? 다른 주체, 사회적인 행동 주체의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은행 같은 거.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앙은행이 어디지? 그렇죠. 한국은행이 뭐를 해주니까? 한국은행이 특히 한국은행 같은 다른 주체의 네트워크, 전산망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왜? 그 돈이죠. 아까 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돈 어디 갔냐? 돈 여기 있네요. 이 돈을 기꺼이 받아요. 그 돈이 통화라고 하는 게 돈이에요. 해당 통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기꺼이 취해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받았을 때 이게 돈이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왜? 중앙은행에서 어차피 다 보장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자체가 모두 뭘로 연결되어 있다? 커밋먼트,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회적인 객체,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겠죠? 객체는 대상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행동을 당하는 녀석이에요. 당하는 녀석. 객체 또는 제도, 사회제도, 이를테면 직업 같은 거 1번, 돈 같은 거, 정부, 그 다음에 과학적인 협력, 그리고 결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회적인 객체와 제도들은 그러니까 바로 depend on, 뭐에 의존하게 된다? 바로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 시작과 안정성을 위하여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하나의 약속이 딱 모든 사회의 행위를 다 이리저리 결속시켜준다라는 거죠. 약속 없는 사회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시시대처럼 약속이 없다. 그러면은 뭐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외상도 해주고 신용사회니까 예상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죠. 다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너네들도 오늘 약속이 돼 있잖아. 6시 40분까지 와서 수업 받기로. 근데 약속을 지금 안 지킨 거잖아, 너네가. 어쩔 수 없었어? 자, 그래서 요 독해 조금 어려운 독해긴 한데 몇 번이고 보시면 그냥 느낌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4번 독해 들어갈게요. 정부가 구제를 해주잖아요. 언제 구제해줘요, 여러분? 정부 구제가 언제 일어나?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어떤 은행 같은 경우가 썸네일 나오겠다 이거. 은행 같은 경우가 만약에 파산을 했어. 그러면 정부에서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왜 해줘야 돼요? 은행 망하게 냅둬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해주느냐? 안 해주면 그 예금한 개인들이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구제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구제를 해주다 보면은 이 녀석들이 은행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어차피 내가 망해도 우리 은행 잘못 운영해도 정부에서 어차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해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좀 안일한 생각 뭐 그런 거예요. 좀 흐지부지해졌다 이런 얘기죠. 도덕적으로 약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구제를 하는 건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독해입니다. 쉬워요. 자, 하나의 회사가 펌이 회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사가 여기서는 save가 구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해준다는 거예요. 구제되는 겁니다. 자, 정부에 의해서 구제가 될 예정이라면 회사가 망한 거죠. 회사가 정부가 구제해줘야 되는 정도야. 그 정도라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레더덴을 기준으로 갈게요. 너 썸네일이다. 레더덴을 기준으로. 그러면 자, 봐봐. 더 많은 돈을 위해서는 1억 요거네. 요거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쉬울 수 있다. 뭐가 더 쉽냐? 봐봐요. 더 어려운 결정. 회사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결국에는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viable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를 구조조정하고 스트럭처를 다시 짜는 겁니다. 구조조정해야겠다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만약 어떤 회사가 구제 조정을 어떤 구제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득을 남기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구조조정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거 대신에 더 많은 돈을 위하여 정부한테 로비 활동 좀 잘 좀 봐주세요 하고 뇌물 먹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로비 활동을 하는데 집중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우려가. 여기가 우려되는 점이죠.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요. 사실은 바람직한 건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구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차라리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구제해주는 그 돈을 많이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해이라고 알려진 거. 그러니까 이건 뭐뭐라고 알려진 거 필요 없어요. 도덕적 해이의 예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다. 이게 도덕적 해이예요. 즉 다시 말해 언제냐면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바꿔놓는 거죠.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회사들이 내리는 결정을 바꿔놓는 그때, 바꿔버렸을 때,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때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떤 개인이 잘 못 사니까 정부에서 계속 도와줘. 그러면 이 사람은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고 어떤 짓을 한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딴 짓을 하는 거죠. 돈만 받아먹고 또 놀고 받아먹고 놀고 그 짓을 한다. 그런 경우가 이제 얘네들한테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도덕적 해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부가 구조를 해줘요. 레스큐. 구조를 해줘요. 구조. 은행을 구조해줘요. 사람 취급했네요. 사람 취급했어요.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은행을 구조를 해주잖아요. 뭐뭐 듯이 그들이 그랬듯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스큐를 의미하는 거예요. 레스큐 앞에 있는 레스큐 그들이 구조해 주듯이 구조 뭐 하는 동안에 2007년 그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신용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어요. 들어보면 봤을 거예요. 주가 대폭락했습니다. 그래 이 은행이 파산돼가지고 2007년 2008년 그 신용위기 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로 해야겠네. 그저 해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은행을 만약에 구조를 해준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은행으로 하여금 미래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길 수가 있다. 은행한테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은행한테는 오히려 더 큰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해줘.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구조해주는 것 자체가 못마땅해. 구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은 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왜요? 왜? 그 은행놈들이 알아. 뭐를 알아? 가능성이 있겠네? 라는 걸 알아. 어떤 가능성? 정부가 만약에 그들이 돈을 잃으면 정부가 개입하겠지. 개입한다는 말은 여기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도와주겠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또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정부에서 그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은행 같은데 망한다. 그럼 도와주지 말라는 입장이에요. 안 도와주고 그냥 폭삭 망해버려라. 자본주의니까
시장경제체제에서 왜 도와줘? 이런 생각이죠. 비록 정부의 구조네요. 여기까지가 주어. 정부의 구조가 의도가 아주 좋아요. 잘 의도된 거야. 의도됐어. 의도는 좋다 할지라도 그 정부의 구조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죠? 오케이?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의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느냐? 은행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죠. 은행이 싸가지가 없어져요.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그리고 부추긴다. and encourage. 원래 이거였어요. 그리고 부추긴다, 조장한다, 위험한, 그리고 안 좋은 의사결정을 부추기게 되는 거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안 좋고 위험한 의사결정은 로비 활동하는 걸 말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로비 활동. 그런 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안 좋아, 정부 구조 안 좋아 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을 자꾸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놈들은 그 위험한 행동을 자꾸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장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라고 주장하면 되느냐, 마지막 가서 정부의 구제해주는 그런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굳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지문이 좀 길어서 그 순서로 아마 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렇게 this 일부분 끊어주시고, for example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이건 뭐야?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이제 네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 좀 두 번째 게 좀 길긴 한데 문장이 워낙 길어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면 네 덩어리 ABC 문제 있죠? 그런 문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연결사는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고. 아니면 요 문장도 괜찮네. 요 문장도 알맞은 자리로 뽑으면 괜찮겠습니다. 이 문장, 여기서부터 이만큼 문장도 자리 찾기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까요? 알았습니까? 질문 있어?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학교에서 지금 몇 번 나가요? 이제 5강 나갈 지금 5강? 5강 나가? 오, 이거 나갈 차례야? 그럼 전권을 했어? 오케이. 그래도 내가 빠르다. 자, 5강, 3강부터는 좀 어렵잖아요. 그냥 5강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이거 2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시험범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이런 게 시험에 왜 나와? 원래 그래요. 학년이 높아지고 있지.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기술을 요즘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독해에서 그 젖병 있잖아요. 젖병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빨아먹던 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요. 잘 그린다. 이거요. 이게 굉장한 발명품인데 이거 별로 과소평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이거 먹던 젖병 알아? 네. 엄마 젖 먹고 큰 사람. 너 엄마 젖 먹고 컸냐? 어떻게 알고? 알지. 야, 너 그렇구나. 너 그래. 야, 분명 먹겠다 했는데. 요즘 엄마 젖 먹고 큰 사람 없어요. 다 소젖 먹고 크지. 진짜? 나는 회사 선생님도 엄마 젖 먹고 컸어요. 쌤은 젖병 먹어본 적 없죠? 없는 것 같아. 나는 우유를 안 먹고 나 6살 때까지 먹은 거 아니에요?
젖병이요? 엄마 젖? 네. 한 7살 때까지 먹을 것 같은데. 엄마 젖 오래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젖을 안 먹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사실은 그 새로운 기술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지키네. 나는 이렇게 이런 말 나오면 너네들이 이거 알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돼요. 사실은 와. 간과하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 배우세요. 자, 갑니다. 우리는 overrate하는 경향이 있다. 뜻 모르면 내가 똑같은 말 하나 적어줄게요. overestimate 뭡니까? 과소평가. 아, 조금만 더. 오버인데 왜 과소야? 과대평가. 그렇죠. 우리는 무슨 경향이 있다? 신기술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과대평가할까요? 더 옛날 기술, 그 옛날 기술이 우리 생활에 퍼니처를, 여기서 퍼니처 가구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생활의 가구다. 그러면 생활의 일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잘 맞추고 있어요? 네. 녹화 끊으면 안 돼. 우리 삶의 일부로 흡수가 돼버렸다 이거죠. 흡수가 돼버렸어요. 이미 흡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와 이렇게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기존에 있는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AI가 기존 기술이야? 아니 기존에 이미 있는 기술이 중에서 최고의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뭐다? 젖병. 아니 임마. 산업수. 젖병은 생각지도 못했어. 바퀴. 네? 바퀴. 귀여워? 바퀴 동그란 수레바퀴. 너무 기준. 너무 기준이라고? 네. 좀.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어. 컴퓨터 뭐 이런 거 아니야. 전기. 전기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네? 쌤 만들어봐. 아니 그게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 뿐이잖아. 인류가 처음 그 기나긴 역사 동안에 바퀴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가 이동 속도가 달라졌다고. 전기가 있고 없고 속도가 달라졌는데. 그거는 최근에 전기 만들어졌잖아. 근데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긴데 그 긴 역사에서 갑자기 문명이 팍팍 하고 발달하기 시작한 건 바퀴 때문이야. 수레바퀴. 쌤 생각이야. 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너네 생각은 어떠냐? 너네 생각은 어떤 게 기존 기술 중에 진짜 끝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냐? 뭐 휴대폰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최근 거요. 이거는 앞으로도 더 많이 발달하니까 기존 거 중에서 비행기도 바퀴서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자동차 이런 거 생각해봐. 굉장한 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하여 뭐 하도록 거의 안 보일 정도만큼이나 이거 만큼이라고 번역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으로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의 영향이 더 대단해 보인다는 거죠. 예를 여기서 딱 듭니다. 애기젖병. 애기젖병을 예로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기젖병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발명품이다. 굉장한 기술이다라고 보는 거죠. 애기젖병 언제 나왔어요? 얼마?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애기젖병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모유 수유를 했죠. 그죠? 아닌가? Bluetooth mode. 맞아요. Bluetooth has been connected. 무조건 지수거리. 이거 여자들한테 좋은 거구나. 젖병이 있다는 거.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맨날 막 숨어서 젖을 먹여야 되고 그러잖아. 불편하겠다. 안 그러냐?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간단한 여기에는 간단한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간단한 도구이다. 임플먼트가 도구죠? 이게 뭐죠? 임플먼트가 뭐지 얘들아? 기술? 아니요.
도구예요. 맞아요. 도구. 이행. 도구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이 녀석이 바로 어떤 도구냐? 완전히 바꿔놓았던 도구인 거죠. 트랜스폼드 해왔던 도구죠. 바꿔놓았던. 근본적인 인간의 경험을 바꿔놓았죠. 누구를 위해서? 수많은 그냥 맨이에요. 수많은 infant 유아와 엄마, 아기와 엄마를 위한 아기의 엄마를 위한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을 바꿔놓았던 도구, 아주 간단한 도구입니다. 간단한데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기술의 역사입니다. 기술의 역사에 있어서 뭐가 없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사람 얘기가 그잖아요. 젖병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처음 들어보잖아요. 우리의 역사의 장소, 한 자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때요? 근본적인 인간의 경험을 바꿔놓아버린 엄청난 도구거든요. 간단하긴 하지만. 이 기술은, 이 옛날 기술이죠. 옛날 기술은 뭐라고 여겨진다. 그죠? Think of ASB. A를 B로 여기다. 여겨진다. 뭐뭐로 생각된다. 여겨질 것이다. 질지도 모른다. 여겨진다. 그냥 시간을 쉬프팅하는 장치다. 고전적인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로 여겨질 수도 있다. 뭐 별거 아니잖아.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왜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약간 뭔가 알아야 돼요. 엄마 젖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엄마 젖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조금 먹였어. 그러면 엄마가 그 젖을 만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참 있다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자랄 수도 있어. 내가 예를 들어 한 100ml밖에 내가 엄마가 젖이 분비가 안 되는데 애는 500ml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때? 애는 배고프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젖병을 통해서 시간 조절을 하는 거지. 얼른 먼저 먹여버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젖을 안 먹어봐서 너네들이 이해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쌍둥이나 막 이러면요 젖이 모자라요. 엄마가 애가 쌍둥이면 양이 모자라니까 그때는 그 뭐 이렇게 이웃집 아줌마가 좀 젖도 먹여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젖동량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네. 젖동량. 그래서 이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여겨졌다라는 얘기는 옛날 방식이죠. 고전적인 이런 장치 정도로 여겨진다는 거죠. 아, 그거 왜냐하면 그 젖병이 엄마가 통제를 좀 더 큰 통제, 그러니까 젖 먹이는 시간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다. 엑서사이즈가 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통제력을 행사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젖 먹이는 시간이 있는데 젖 먹이는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옛날 그 시간 조절하는 장치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은요 별거 아니다 이거죠. 또한 그것은 또한 시간을 전략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아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body filling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 젖병으로 그 수유하는 거 젖병 수유라고 하면 될까요? 젖병 수유. 젖병 수유가 다른 사람이 그 엄마의 시간을 대신 해주는 걸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직접 젖을 안 먹이고 젖병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먹여도 되니까 엄마는 시간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편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예요. 그러므로 potentially 잠재적으로는
잠재적으로. 그러므로 그 녀석은 시간관리 쪽에서 시간관리 쪽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영향을 끼치다는 보통 on이 나오는데 이 implication이라는 단어만 for를 써요. 일상생활에 시간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 정도 이 세 문장은 이렇게 간단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 하지만 초고속 이렇게 간단한 역할보다는 이런 시간관리 역할을 해주는 녀석인데 하지만 무시당한다 이런 말이죠. 초고속 사회에 대한 사회를 논의할 때는 토의할 때에는 그럴 때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하다는 거죠. 이 신기술은 무슨 마이크 바꿔야겠어요. 아니요, 목소리를 바꿔야 돼요. 이러한 신기술은 시간 조절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시간 조절 장치를 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젖을 어떻게 먹이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한다. 그래서 신기술에 묻혀서 굉장한 그 엄청난 그 젖병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젖병이 무시당해, 속상해,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써놓으세요. 젖병회사 사장 올림. 사장 쓰는 그래요. 젖병 비싼 거 겁나 비싸요. 젖병회사 사장이 쓴 글. 그러니까 젖병 좀 너무 무시하지 마 이놈들아. 우리가 비싸게 내는 거 다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느낌상?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제 끝났어요. 5번 독해도 그냥 뭐 젖병 너무 과소평가당해. 6번 내용 이거는 2번은 뭐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봐요. 아이고 오늘 일찍 끝나겠는데. 야 너네 둘이 딴짓하지 마. 아 잠깐만요. 공공시계 퍼블릭 클락 기계식이라고 했는데 그냥 어차피 기계식이겠죠. 전자시계겠어요 설마. 공공시계의 등장.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봐. 해시계 그것도 시계보다. 아 그러면 기계자 넣어야겠다. 해시계는 기계시계는 아니니까. 아니 공공시계가 뭐냐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목에다 차고 다니는 시계가 그 부자들만 갖고 있잖아. 근데 이제 광장 같은 데 시계 하나 놓잖아. 근데 시계 없었던 시절에는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시계가 없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뭐 해보고 있겠죠. 이랬겠죠. 야 저녁에 만나? 저녁에 어디에서 만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죠. 희망하죠. 뭐 저녁이라고 하면 6시부터 한 12시까지인데 한 놈은 6시에 기다리고 또 한 놈은 12시에 기다리고 있어. 그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니야. 해 기준으로 하죠. 해 기준으로? 해시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뭐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 해갖고 자시에 만나 뭐 축시에 만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2시간 단위잖아.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시간을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럼 이 막대기 갖다 놓고서 이렇게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데 공공시계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정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뭐 그 얘기예요. 시계 누가 발명? 시계 누가 발명했냐고요? 장영신. 그건 다른 시계. 그건 다른 시계 아니에요. 공공시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한번 알아보세요. 처음 기계시계 누가 발명했나? 미국 아 알았다. 누구네. 좀쌤 이름 쓰기만 해요. 아니 롤렉스. 이유. 진짜요? 그럴듯하지?
몰라? 누가 발명했는지 한번 검색 좀 해봐. 크리스티안 하이언스? 뭐라고? 크리스티안 하이언스? 크리스티 뭐? 안 뭐라고? 크리스티안 하위 헌스. 하휘 헌스? 위. 하위 헌스. 하위 헌스? 이 사람이래. 스위스 사람일 것 같다, 그지? 제가 봤을 때 독일 사람이. 아니야, 인마. 시계는 저기 스위스야. 사람이래요. 어? 루이 14세 때. 프랑스 사람이야? 루이 14세 때. 14세 때 있었던 사람이야? 뭐? 똑똑한 사람. 대박이다. 근데 어떻게 발명하지? 자, 보겠습니다. 이 어디 갔냐? 많은 역사가들은 그 중요성을 지적해왔다. 중요성을 시사해왔다.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고 말한 거죠. 중요하다고 말했다. 뭐가 중요했다? 정확한 시간 측정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확한 역사가들은 정확한 시간 측정이 중요한 것을 지적해왔다. 서양 경제 발전, progress. 서양의 경제 발전에 있어 서양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정확한 시간 측정이 중요하다는 걸 지적해왔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읽어봐야 돼요. 프랑스어로 읽어줄게요. 제클리코프. 진짜 제클리코프. 제클리코프. 일본어는 할 줄 알아요. 뭐 기모띠 뭐 이런 것만 알지. 너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 앙기모찌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 너는 어떻게 알아 근데? 왜 웃어? 웃기니까요. 쌤이 그 말하는 거 보세요. 앙기모찌가 애들이 맨날 꼬맹이들이 앙기모찌 뭐 이래 앙기모찌. 쌤도 옆에서 같이 해요. 앙기모찌 이게 뭔가 했더니 이상한 데서 앙기모찌가 나오더만. 어디요? 모르는 척하는 거 맞아. 되게 웃긴다. 아니 근데 그게 정확히 뭔 뜻이요? 아, 제가 모르나 보다. 뭐 기모찌가 기분 좋아 뭐 이런 뜻이라며. 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은 불렀어. 뭐라고 불렀느냐?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예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공공기계시계, 공공시계죠. 공공기계식 시계의 탄생이 기계시계의 탄생이 바로 서양 사회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공시계의 탄생이 경제에 아주 좋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죠. 프랑스의 역사학자. 그러니까 아까 배경지식으로 얘기한 거, 프랑스 사람 그럴듯하죠. 그래서 중세 후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해시계, 물시계를 가졌다. 그때만 해도 이 해시계와 물시계는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찌질해. 경제활동에 있어서 좀 너무 찌질해요. 7시에 만나자고 그래야 되는데 밤에 만나자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자, 시장에 그 문을 여는 걸 개장이라고 하죠. 시장에 문을 여는 거, 그리고 시장 활동하는 것이 일출과 함께 시작되고 일반적으로는 과거동사 12시, 낮 12시가 이거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정오죠. 정오에 끝났다. 어떤 정오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피크에 있을 때, 꼭대기에 있었던 그 정오의 끝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해를 보고
해를 보고 해가 뜨면 시장이 시작되고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끝. 경제활동 옛날에는 그러나 최초의 공공시계가 도입되는 겁니다. 되는 거. 도입되었을 때에는 PP 1번, PP 2번. PP예요 이거 과거분사. 유럽 전 도시에 다 퍼졌을 때. 자 이제 공공시계가 보급되었을 때예요. 공공시계가 보급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타임이 시간들이 설정이 딱 됐죠. 뭐에 의해서 맞춰졌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스트로크는 때리는 거야. 타종이라고 하죠. 시간의 타종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다. 이 공공시계는 1시간마다 땡땡 쳐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공공시계 아니더라도 옛날 집시계는 전부 다 1시간마다 뻐꾹 그거 알아? 네. 예, 그래서 1시면 뻐꾹 한 번 하고 12시면 뻐꾹 12번 해요. 진짜로 겁나 귀찮아. 뻐꾹이가 12번 나와요. 뻐꾹.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선생님이 튀르키예 갔을 때는 1시간마다 거기 이슬람 국가잖아. 그러니까 시간마다 그 이슬람 성원에서 네. 그렇게 그 1시간마다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와요. 근데 음악이 좋은 음악이 아니야. 이런 음악이 1시간마다 들려요. 됐다 웃기더라고. 그 너네들 그거 보면은 그 뭐야? 블루 모스크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성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뾰족한 첨탑들이 있는데 이 2개짜리가 있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슬람 성원이 2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2개짜리는 되게 많아요. 성원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한 동네가 크다 그러면 2-3개씩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것만큼 있는 것 같아. 근데 시간마다 정각 시간이 되면 노래가 흘러나와요. 근데 노래가 다 이상해요. 뭐 이러면서 선생님도 그거 조금 있을 때 시간이 뭐 몇 시가 됐군 이렇게 알게 되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딱 타종되면서 개장 시간이 설정이 되는 거죠. 공공의 시계는 그러므로 크게 도움이 되었다. 공공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일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공공생활과 일에도 도움이 되었다. 뭐함으로써? 새로운 개념, 시간의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시간? 모두가 이해하기가 쉬운 시간이죠. 시간의 개념을 제공해줘요. 그 결과 이것이 자리 찾기 문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문장 요 문장 자리 괜찮아요? 두툼하네. 자, 그 결과 이것이 이제 용이하게 하다. 이거 아까도 나왔어요. 편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해주다. 거래와 상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상호작용과 거래가 transaction, 거래가 소비자, 소매업자, 도매업자 들 간의 거래가 규칙적이 되었다. 불규칙하지 않게 되었다예요. 빼버리면 되죠. 불규칙하지 않게 되었다. 규칙성이 생겼다. irregular가 이제 반대말이니까 규칙성이 불규칙하지 않게 되었다. 중요한 어떤 마을의 모임이 그 시계의 페이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더 잘 계획하고 1번, 2번 좀 더 효율적으로
그냥 한 단어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할당? 너무 어려운 분배? 자원을 분배할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공공시계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여기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오늘 뭐 해야 돼요? 쌤, 저 숙제 다 해왔어요. 좋아요. 아주. 오늘 숙제 4가지예요. 그니까요, 다 해왔다고요. 단어 빼고. 2번째 장. 맞죠? 한 장만 해요? 그냥 한 장씩만 하려고요. 저희 2장 한다 했잖아요. 아니야, 2장 너무 많아. 쌤, 네 개예요. 저 단어까지 다 끝. 해봤어요.